여자는 의무실에나 있어. 쾅. 거친 고함과 함께 젖은 전투화가 임시 지휘 텐트의 철제 테이블을 걷어찼다. 커피가 담긴 깡통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강원도 인제 과학화 전투 훈련단 KCTC의 혹한기 훈련장. 디젤 난로가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텐트 안의 공기는 그 목소리 한마디에 영하 20도 아래로 얼어붙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백호 여단 7중대의 20년차 베테랑 강태식 원사였다. 그의 살기등등한 시선은 텐트 안 유일하게 다른 냄새, 소독약 냄새를 풍기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특전사 훈련에 이례적으로 배속된 유일한 간호장교 윤하늘 대위. 그녀는 방금 강 원사가 주도한 모의 부상자 후송 훈련이 끔찍한 실패였음을 지적했다. 지혈대 사용법이 틀렸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동맥 출혈을 잡지 못합니다. 과다 출혈로 3분 안에 쇼크사입니다. 그 말이 강 원사의 자존심을 폭발시켰다. 2년이 강 원사가 윤하늘의 멱살을 잡으려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 나를 가르쳐?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구른 나를 의무실에서 주사기나 빨던 년이 가르치려 들어. 전투력 보존이 제 임무입니다. 윤하늘은 그의 살기 어린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강 원사님의 잘못된 방식이 부대원들을 죽일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어? 하. 강 원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는 텐트 안을 가득 채운 자신보다 계급은 높지만 짬은 안 되는 장교들을 보란듯이 둘러봤다. 그리고 다시 윤하늘을 노려봤다. 여긴 내년이 알코올 솜이나 나르는 병원이 아니야. 여긴 전쟁터라고. 전쟁터에서는 말이야, 총 맞으면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야. 어설프게 의무병 찾다가 다 같이 죽는 게 아니고. 그는 윤하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찔렀다. 내년 때문에 지금 훈련 분위기 다 망쳤어. 왜 기어 나와서 훈련을 망쳐? 의무실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그 순간 텐트 한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신임 정찰대장 김민준 중위가 끼어들었다. 강 원사님, 그만하십시오. 윤 대위님도 부대원으로서. 닥쳐. 김중위. 강 원사가 김중위에게 고함을 질렀다. 너도 똑같아. 사관학교에서 책상머리에서 배운 게 전부인 놈들이 뭘 안다고. 실전은 달라. 그는 다시 윤하늘을 쏘아보았다. 윤대위. 똑똑히 들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유기동 훈련에서 당신은 빠져. 본대와 분리해서 저 후방 CP 의무실에서 통신이나 받고 있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노골적인 배제이자 따돌림의 선언이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부상자? 강 원사가 비열하게 웃었다. 부상자 따위 안 생겨. 내 부하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설령 다리가 부러져도 내년 도움 없이 기어서라도 복귀하는 게 특전사야. 이건 명백한 지휘권 남용. 남용? 하. 이게 바로 짬이라는 거다, 윤대위. 강 원사는 자신의 전투복 가슴팍에 달린 수많은 훈련 휘장과 계급장을 툭툭 쳤다.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고 내 경험이 교본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 장교가 아니라. 윤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 텐트 안에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곳은 철저하게 짬과 힘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맹수들의 소굴이었다. 알겠습니다. 명령. 복창합니다. 그녀는 굴욕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그녀가 텐트를 나서려던 순간 강 원사가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를 더 던졌다. 아, 그리고 윤대위. 혹한기 훈련이라 손이 많이 트네. 핸드크림이나 좀 구해다 주쇼. 당신 손은 하도 고와서 그런 건 잘 알 거 아냐. 안 그래?
텐트 안에 있던 부사관 몇몇이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다. 윤하늘은 대답 없이 텐트 문을 열고 나갔다. 살을 애는 듯한 인재의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텐트 안의 모욕적인 열기보다 차라리 이 바람이 나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강원사, 당신은 틀렸어. 실전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죽어.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그녀가 그 지옥 같은 미 육군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는 사실은 이 부대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KCTC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다. 강원도 인제의 산악지형은 훈련에 참가한 백호 여단 대원들의 체력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윤하늘은 강태식 원사의 명령대로 최전방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 지휘소 CP의 의무실 텐트에 처박혀 있었다. 윤대위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통신병이 눈치 없이 물었다. 윤하늘은 대답 대신 무전기만 노려봤다. 무전기 너머로는 칠중대의 절박한 교신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크역, 2조, 2조, 김하사부상, 우측 어깨 관통상, 제기랄, 의무병, 의무병 어딨어? 지혈이 안 된다. 젠장 피가. 윤하늘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지금 당장이라도 앰뷸런스를 몰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현장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윤대위님, 강원사님이. 알아. 강원사는 훈련 시작 전 윤하늘의 의무조 팀원들까지 모두 본대와 격리시켰다. 그는 자신의 20년 짬으로 모든 응급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는 전술적 전투 사상자 처치, 즉 TCCC의 최신 교리를 몰랐다. 그는 여전히 10년 전 방식대로 부상자를 일단 들쳐 업고 뛰는 원시적인 방식을 고집했다. 치지지직. 7중대장. 7중대장. 여기는 3조. 김민준 중위가. 김중위가. 윤하늘이 벌떡 일어섰다. 김민준 중위. 일장에서 그녀를 유일하게 감싸주려 했던 신임 정찰대장이었다. 상황 보고해. 3조. 김중희 님이. 레펠 훈련 중 추락했다.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다.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개방성 골절. 최악의 상황이었다. 강원사. 김중희 후송해야 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강원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새끼가 첫날부터 뼈 부러졌다고 엄살이야. 부목 대충 감고 업어. 안 됩니다.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시끄러워. 여긴 병원이 아니라고 했다. 윤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잡아챘다. 여기는 의무 CP. 윤대위다. 강원사의 목소리가 즉각 반응했다. 어떤 년이야? 누가 무전 잡으라고 했어? 김민준 중위 현 위치에서 절대 이동 금지. 2차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쇼크 위험. 지금 즉시 의무 헬기. 닥쳐. 2년이 감히 지휘 계통을 무시해. 여단 의무 헬기는 모의 훈련 따위에 뜨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해. 이건 모의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부상입니다. 시끄럽고 통신 꺼. 틱. 강 원사가 일방적으로 무전을 끊어버렸다. 윤하늘은 사색이 되었다. 이대로라면 김중희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젠장. 그녀는 의무실 텐트를 뛰쳐나왔다. 대위님. 어딜? 그녀는 후방 CP에 대기 중이던 유일한 의무 험비 HMMWV에 올라탔다. 대위님. 강 원사님 명령 위반입니다. 내 환자가 죽게 생겼어. 비켜. 윤하늘은 험비의 시동을 걸었다. 훈련 교범 따위는 머릿속에 없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KCTC 훈련 구역의 비포장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훈련 통제관들이 경고 방송을 날렸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20분 뒤 그녀는 3조가 고립된 절벽 아래에 도착했다. 김민준 중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발목은 끔찍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다. 강 원사와 부대원들은 튀어나온 뼈를 억지로 집어넣고 부목을 대려 낑낑대고 있었다. 비키십시오. 윤하늘이 의료 배낭을 메고 뛰어내리며 고함쳤다. 내년이 여길 왜 와? 당장 안 꺼져. 강 원사가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윤하늘은 그를 피해 김중희에게 다가갔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개방성 골절 환자를 막 건드리면 감염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모르핀 주사기를 꺼내 김중희의 허벅지에 꽂았다. 그리고는 오염된 상처를 소독하고 멸균 거즈로 뼈를 덮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고 침착했다. 강 원사님, 뭐야? 부목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관절 위아래를 함께 고정해야 합니다. 원사님 방식대로면 환자는 후송 중에 쇼크사합니다. 그녀는 강 원사가 어설프게 묶어놓은 매듭을 한 손으로 풀어버리고 자신이 가져온 특수 부목으로 발목부터 무릎 위까지 완벽하게 고정시켰다. 강 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20년 베테랑이었지만 방금 윤하늘이 보여준 응급처치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고맙다고는 안 한다. 필요 없습니다. 환자만 살리면 됩니다. 윤하늘은 김중희를 험비에 싣고 다시 CP를 향해 출발했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강 원사는 윤하늘을 불렀다. 명령 위반이야, 윤대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중희를 살린 공은 인정하지. 그래서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준다. 그는 윤하늘이 고마워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윤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내일 있을 자유기동 훈련에서 또다시 저를 배제하신다면 저는 여단장님께 강 원사님을 작전 방해 및 전투력 손실 혐의로 정식 보고하겠습니다. 뭐? 인연이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 아닙니다. 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통보입니다. 강 원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저 가느다란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낮에 본 그녀의 서늘한 눈빛과 완벽한 처치 실력이 발목을 잡았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가 비열하게 웃었다. 내일 자유기동훈련 윤대위는 내 바로 옆에 붙어. 대신 총알이 빗발쳐도 난 당신 안 지켜줘. 거기서 죽든 말든 그게 당신 임무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 기꺼이. 전원 산계. 이시 방향. 적 매복조다. KCTC 훈련 마지막 날. 자유기동의 시작과 동시에 강태식 원사의 칠중대는 매복에 걸렸다. 공포탄 사격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사방에서 연막탄이 터지고 가상의 총탄이 빗발쳤다. 윤대위. 대가리 숙여.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어? 강 원사가 바위 뒤에 엎드린 윤하늘에게 고함을 질렀다. 윤하늘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쌍안경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교전 소리가 아닌 다른 것이 들리고 있었다. 이상해. KCTC 훈련에서 사용하는 공포탄 소리와는 미묘하게 다른 날카로운 파열음. 강 원사님. 왜 또?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뭐? 실탄입니다. 저건 공포탄 소리가 아니에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여기가 무슨 실전이야? 강 원사가 그녀의 말을 비웃는 순간. 퍼펑. 그들 후방 100m 지점 훈련 구역 경계선 밖에서 실제 폭발음이 들렸다. 훈련용 모의 폭약이 아니었다. 치지지직.
모든 대원의 무전기에서 KCTC 통제본부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전 부대 훈련 중지, 훈련 구역 3섹터, 무장 탈영병 2명 출현, 반복한다. 무장 탈영병이 실탄 사격 중. 텐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까지 훈련 상대로 생각했던 저 너머의 적이 진짜 총을 든 살인자였던 것이다. 젠장, 젠장. 강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20년 짬은 이런 실제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몸이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전원 퇴각한다. CP로 복귀한다. 안 됩니다. 윤하늘이 그의 명령을 가로막았다. 지금 퇴각하면 등을 보입니다. 저들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그럼 어쩌라고. 저 새끼들은 실탄이고 우린 공포탄이야. 전현이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강원사님, 진정하십시오. 윤하늘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이 아비규환 속에서 가장 차분했다. 김중희님. 그녀는 부상에서 복귀한 김민준 중위를 불렀다. 3조는 11시 방향 능선으로 우회해서 통신망 확보하고 즉각 실탄 지원 요청. 2조는 저와 함께 강원사님 엄호합니다. 내가 뭔데 지휘야. 강원사가 발악했지만 이미 대원들의 시선은 윤하늘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때였다. 타타탕. 숲 저편에서 실탄이 날아왔다. 으악. 강원사 바로 옆에 있던 부사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허벅지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대퇴동맥이 파열된 것이다. 이런. 강원사는 패닉에 빠져 쓰러진 부하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가 20년간 자랑했던 실전 감각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혈대 가져와. 그가 허둥지둥 소리쳤다. 윤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개활지를 포복으로 가로질러 부상당한 부사수에게 접근했다. 강원사님, 어모 사격. 뭐를. 아무데나 쏴요. 저 새끼들 고개 숙이게. 윤하늘의 고함에 정신이 든 강원사가 공포탄을 미친 듯이 쏘아댔다. 윤하늘은 부사수의 허벅지를 확인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젠장, 너무 깊어. 그녀는 자신의 의무 배낭을 찢듯이 열었다. 그리고 강원사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녀가 수정을 건의했던 바로 그 신형 지혈대를 꺼냈다. 버텨. 그녀는 10초 만에 부사수의 허벅지 가장 위쪽 정확한 동맥 지점에 지혈대를 감아 돌렸다. 피가 멎었다. 됐다. 젠장. 강원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강원사님, 뛰. 김민준 중위가 절박하게 외쳤다. 숲속에서 뛰쳐나온 무장 탈영병 하나가 모든 정신이 부상자에게 팔린 강원사의 등 뒤로 접근하고 있었다. 탈영병의 K 소총이 강원사의 머리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죽음이 1초 앞으로 다가온 순간. 탕, 탕. 날카로운 두 발의 총성. 강원사의 귀를 스친 총성은 탈영병의 K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커헉. 탈영병이 가슴에 2개의 구멍이 뚫린 채 쓰러졌다. 강원사는 멍하니 고개를 돌렸다. 윤하늘이 방금 전까지 부사수를 처치하던 그 자세 그대로 한 손에 KO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녀의 권총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자세, 그 속도, 그 정확함. 그것은 간호사의 것이 아니었다. 윤하늘은 태연하게 권총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강원사를 바라보았다. 강원사님. 환자는 제가 지킵니다. 강원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자신이 방금 계집이라고 불렀던 의무실에나 있으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원사님. 환자는 제가 지킵니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방금 KO 권총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보다 더 차가웠다. 강태식 원사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헐떡였다. 자신의 등 뒤에 쓰러진 무장 탈영병, 그리고 그 앞에 피에 젖은 부사수를 방패처럼 막아선 채 여전히 총구를 겨누고 있는 윤하늘. 20년이었다. 그가 특전사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짬으로 경험으로 남자의 세계로 모든 것을 재단했던 그의 성벽이 저 가느다란 여군 장교의 총성 2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하. 강원사님. 윤하늘이 그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한 놈 남았습니다. 그 말에 강 원사가 경련하듯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 탈영병은 2명이었다. 김중희. 윤하늘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권총을 든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현 위치 보고. 여기는 3조. 11시 방향 능선 확보. 적 1명, 1시 방향 수풀로 이동 중. 김민준 중위의 목소리 역시 방금 전의 공포와는 다른 칼날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금 의무실 텐트에서 커피나 타던 그 간호장교가 교과서적인 모잠비크 드릴로 사람을 사살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조는 부상자 어모. 강원사님.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강 원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K 소총을 고쳐쥐었다. 부끄러움이 공포를 밀어내고 있었다. 저와 함께 일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김중희가 놈의 뒤를 잡을 겁니다. 내가 뭔데 지휘를. 강 원사가 본능적으로 반발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윤하늘이 그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간호장교의 눈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여긴 제 구역입니다. 원사님의 짬은 제 환자를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르십시오. 네. 따르시겠습니까? 강 원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계급도 짬도 아닌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알겠다. 이동합니다. 윤하늘은 권총을 허벅지 홀스터에 결속하는 대신 그대로 손에 쥔 채 낮은 포복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고 뱀처럼 소리가 없었다. 강 원사는 그저 그 뒤를 따를 뿐이었다. 멈춰. 윤하늘이 손짓으로 대열을 멈췄다. 일시 방향. 굵은 참나무 뒤. 김중희. 들리나? 들린다. 내가 3초 뒤 좌측으로 사격한다. 놈이 고개를 드는 순간 덮쳐. 알겠다. 강 원사는 숨을 죽였다. 미쳤어. 저 여자가 뭘 믿고. 셋. 윤하늘이 몸을 날리며 참나무 좌측의 바위를 향해 KO를 격발했다. 탕. 탕. 지금이다. 으악. 참나무 뒤에 숨어있던 마지막 탈영병이 총소리에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능선 위에서 김민준 중위와 대원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를 덮쳤다. 격렬한 격투 소리. 그리고 이내 잡았다. 제압 완료. 라는 외침이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고요해진 숲속에는 거친 숨소리와 피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만이 남았다. 윤하늘은 그제야 권총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홀스터에 넣었다. 그녀는 즉시 피 흘리는 부사수에게 달려갔다.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 체크. 수액 준비해.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간호장교로 돌아와 있었다. 강 원사는 그 자리에 선 채 방금 전까지 전장을 지휘하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 환자에게 수액을 놓는 그녀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봤다. 두 모습이 도저히 하나로 겹쳐지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KCTC 통제본부와 실제 지원 병력 QRF의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상황 종료. 상황 종료. 의무병. 부상자. 차량에서 내린 헌병들과 작전 장교들이 이 기괴한 현장을 목격했다. 쓰러진 무장 탈영병 1명. 제압되어 묶인 탈영병 1명.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고 신음하는 부사수 1명. 그리고 그 부상자 옆에서 피에 젖은 손으로 차트를 작성하는 간호장교 1명. 그녀의 허벅지 홀스터에서는 방금 사용한 듯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상황을 인계받기 위해 달려온 KCTC 작전 과장 박성철 중령이 멍하니 물었다.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가? 강 원사? 강태식 원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윤하늘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국군 KCTC 본부의 임시조사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그곳은 쇠 냄새와 눅눅한 난로 냄새로 가득했다. 윤하늘 대위. 조사를 맡은 박성철 중령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헌병대에서 파견된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귀관은 간호장교다. 그런데 어째서 교전 수칙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지휘를 했으며 심지어 사살까지 했나? 그의 눈은 윤하늘의 손을 향해 있었다. 하얗고 가느다란 붕대나 감을 것 같은 그 손. 보고 들었습니다. 교전 수칙을 따른 겁니다. 교전 수칙? 적군이 아군에게, 즉 강태식 원사에게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제 환자가 될 사람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환자? 박중령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 상황에서 강 원사가 환자였나? 사살당하기 1초 전이었으니 예비 환자였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윤대위. 박중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귀관의 살상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문제야. 어떻게 간호장교가 특전사 베테랑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나? 귀관 정체가 뭔가? 윤하늘은 침묵했다. 말해. 어디서 배웠나? 혹시 군 내부 사조직?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게 지금 군법회의에 갈 수도 있는 사안이야. 그런데 말할 수 없어. 박중령이 그녀를 몰아세우는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다. 강태식 원사였다. 그는 붕대로 감싼 부사수를 부축하고 막 복귀한 참이었다. 그의 전투복은 여전히 흙먼지와 남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박중령님. 강 원사. 여긴 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강 원사는 조사실로 들어와 윤하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박중령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20년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는 생각보다 긴 호흡이 필요했다. 저는 얼었습니다. 뭐라고? 무장 탈영병 앞에서. 저는 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박중령의 눈이 커졌다. 백호 여단의 전설로 불리는 강태식 원사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부하가 총에 맞았는데도 저는 KCTC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실탄인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윤대위가 아니었다면 저 그리고 제 부하 김중희까지 오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대위가 지휘를. 지휘? 아닙니다. 강 원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건 지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의 상황을 덤덤하게 묘사했다. 윤하늘이 어떻게 지혈을 했고 어떻게 탈영병을 쐈으며 어떻게 남은 적을 제압했는지. 박중령님. 저는 20년간 수백 번의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완벽한 전술적 움직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건 간호장교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괴물이었습니다. 박성철 중령은 혼란에 빠졌다. 강 원사의 증언은 윤하늘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었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다. 도대체 윤하늘 대위가 누군데? 그는 즉시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KCTC 박성철 중령이다. 백호 여단 윤하늘 대위. 간호병과. 인적사항 및 특이 이력 지금 당장 확인해달라. 보안 등급 최대로 올려.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다. 네. 다시 말해봐. 뭐라고? 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파일 등급이 특급이라고. 간호장교 파일이. 알겠다. 지금 당장 내 보안 인가로 열람 승인 요청한다. 사유는 교전 중 민간. 아니 아군 사살. 아니 적군 사살이다. 젠장 빨리. 박중령은 수화기를 들고 있는 채로 조사실 안에 윤하늘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그 하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인사과 장교의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령님, 이거 진짜입니까? 윤하늘 대위 최종 이력. 말해. 미 육군. 레인저 스쿨 91기 수료자입니다. 뭐? 전투 기술 및 전술 지휘 과정. 우수 등급. 수료자 중 유일한 동양인 여성이자 유일한 간호병과입니다. 미 육군. 레인저 스쿨. 박성철 중령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말을 망연자실하게 되뇌었다. 레인저 스쿨. 지옥의 61일.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에게도 악몽으로 불리는 그곳. 잠 안 재우고 굶기고 극한의 독도법과 전술 기동을 가르치는 곳. 수료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 괴물들만 살아남는 그곳. 그런데 간호장교가, 그것도 여자가. 윤대위. 박중령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말 안 했나? 강태식 원사 역시 레인저 스쿨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그는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그 이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신도 지원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던 꿈의 무대였다. 윤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다. 제 주특기는 간호입니다. 레인저 교육은 그 주특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살리려면 저 자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봐야 했습니다. 그뿐입니다. 박중령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뿐이라니. 그래서 그 움직임이. 강 원사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완벽한 포복, 소리 없는 기동, 지혈대를 감던 속도, 그리고 두려움 없던 그 눈빛.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사실은 왜 기밀로 분류되어 있나? 제가 요청했습니다. 윤하늘이 덤덤하게 답했다. 저는 레인저 윤하늘이 아니라 간호장교 윤하늘로 복무하고 싶었습니다. 편견 없이 제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편견. 그 단어가 강 원사의 심장을 찔렀다. 여자는 의무실에나 있어. 자신이 뱉었던 말이 독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박중령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사는 이것으로 종결한다. 그는 찢어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말했다. 윤 대위의 모든 행위는 교전 수칙 및 정당 방위에 근거한 완벽한 작전이었음을 인정한다. 상부에는 내가 보고하지. 그는 윤하늘에게 다가와 잠시 망설이다가 어깨를 툭 쳤다. 고생했다 윤대위. 아니, 레인저. 조사실 문이 닫히고 텐트 안에는 윤하늘과 강태식 원사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원사는 흙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20년 군 생활이 저 젊은 여군 장교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졌다. 그는 윤하늘이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 생각했다. 꼴 좋다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조롱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윤하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피에 젖은 전투복 소매를 닦아내고 있었다. 한참 뒤 강원사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왜 구했나? 나 같은 놈. 그는 윤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토록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계집이라 부르며 멸시했는데 왜 나를 구했나?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됐잖아. 윤하늘은 하던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원사의 앞에 섰다. 강원사님, 제 임무는 제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원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 임무는 제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저를 계집이라고 부르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저의 신념입니다. 강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KCTC 훈련은 그렇게 전설을 남기고 끝났다. 며칠 뒤 부상당한 부사관과 김민준 중위가 회복하여 복귀했다. 그리고 강원도 인제의 백호 여단은 레인저 간호장교의 소문으로 발칵 뒤집혔다. 윤하늘 대위는 훈장을 받고 본부로 발령이 결정되었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는 날, 여단 정문 앞에는 7중대 대원 전원이 전투복이 아닌 가장 깨끗한 정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강태식 원사가 서 있었다. 윤하늘이 그들 앞을 지나갔다. 강 원사는 휠체어나 목발 따위는 집어던진 지 오래였다. 그는 허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가 윤하늘의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20년 짬과 자존심을 모두 담아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 대원, 윤하늘 대위님께 대하여.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경례, 충성. 그것은 여군이나 간호장교에게 하는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정한 전사에게 바치는 특전사의 가장 진심 어린 경례였다. 소문은 KCTC 훈련장을 감싼 인재의 바람보다 빨랐다. 간호장교가 탈영병 둘을 제압했다. 그것도 백호 여단의 20년 짬 강원사를 구하면서. 그녀가 사실 미 육군 레인저 스쿨 출신이다. 백호 여단은 발칵 뒤집혔다. 아니, 육군 전체가 술렁였다. 윤하늘 대위는 영웅이 되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영웅 대접이 불편했다. 그녀는 KCTC 훈련이 종료된 직후 병원으로 복귀하길 원했다. 윤대위. 여단 장준장이 그녀를 직접 불렀다. 자네, 정말 대단하군. 여단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윤하늘의 인사기록 파일을 톡톡 쳤다. 특급 기밀 도장이 선명한 파일이었다. 어쩌다 간호장교가 될 생각을 했나. 자네 정도 실력이면 특전사 팀장을 맡아도 차고 넘칠 텐데. 이곳에 있는 모든 이가 그것을 궁금해했다. 윤하늘은 꼿꼿한 자세로 대답했다.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켜? 뭘? 전투 기술은 파괴하고 죽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술로, 그 힘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레인저 스쿨에서의 마지막 훈련을 떠올렸다. 회상 장면. 지옥의 늪지대. 굶주림과 피로로 쓰러진 동료. 교관은 버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윤하늘은 그를 업고 10km를 더 걸었다. 그녀가 교관에게 물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버려야 합니까? 교관이 답했다. 레인저는 버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살리는 법이 아니라. 그 순간 윤하늘은 깨달았다. 자신은 최강의 전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옥에서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레인저의 검은색 마크를 단 채 간호장교의 하얀색 마크를 선택했다. 여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의 신념은 알겠네. 하지만 자네는 이제 너무 유명해졌어. 육군 본부에서 자네를 원하네. 특수전 사령부 의무처 혹은 육군사관학교 전술교관으로. 그것은 영전이었지만 윤하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여단장님, 저는 현장에 남고 싶습니다. 윤대위, 자네는 이제 전략 자산이야. 그런 자산을 다시 인제 산골짜기에 처박아 둘 수는 없네. 미안하네. 이건 명령일세. 윤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여단장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강태식 원사와 마주쳤다. 그날 이후 강 원사는 윤하늘의 10m 반경 안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유령처럼 피했다. 강 원사님. 윤하늘이 먼저 그를 불렀다. 강 원사가 움찔하며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20년 짬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들었소. 본부로 간다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축하하오. 그는 그 말을 내뱉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다. 강 원사님. 윤하늘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그날 왜 저를 계집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강 원사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제가 여자라서 의무실에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강 원사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려다 아니다라고 변명하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하늘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원사님, 저는 그날 제가 여자라서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부상당한 부사수님의 동맥을 지혈했지만 그건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만약 제가 외과 의사였다면 현장에서 즉시 봉합수술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능력의 한계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강 원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여자라서 약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환자를 살릴 실력이 부족할까봐 매일 두려운 그냥 간호장교 윤하늘입니다. 강 원사는 그 말을 알아듣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했던 그 순간에도 오직 환자 생각뿐이었던 것이다. 강 원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여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훨씬 더 군인다운 군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국군 수도병원 302호 중환자실. 그날 대퇴 동맥이 파열되었던 부사수는 윤하늘의 완벽한 초기 대응 덕분에 다리를 잃지 않았다. 김민준 중위 역시 개방성 골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었다. 윤하늘은 본부 발령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찾아갔다. 대위님. 김중희가 깁스를 한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끙 소리를 냈다. 누워 계십시오. 환자는 그 말 지겹게 듣습니다. 김중희가 멋쩍게 웃었다. 저 들었습니다. 레인저 맞으십니까? 지금은 간호장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김중희는 그날의 총성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은 그저 공포에 질려 숨기 바빴는데 그녀는 그 지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김중희님. 네. 그날 11시 방향 능선 확보. 판단 좋았습니다. 덕분에 남은 적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네. 김중희님은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김중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그가 군 생활 중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다. 윤하늘은 김중희의 차트를 확인하고는 옆 침대로 향했다. 부사수였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덕분에요. 부사수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대위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임무였습니다. 아닙니다. 부사수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날 자신이 맞았던 찌그러진 실탄의 탄두였다. 이걸 볼 때마다 대위님 생각이 날 겁니다. 그는 윤하늘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링거 때문에 팔을 들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하늘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병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서 강태식 원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환자복을 입은 부하들을 만나러 온 길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날의 화약 냄새를 덮고 있었다. 강 원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떠난다고. 네. 내일입니다. 그렇군.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윤하늘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윤대위. 강 원사가 그녀를 불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미안했어. 내가 틀렸어. 그는 더 이상 계집 따위의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고마웠어. 내 부하를, 그리고 나를 살려줘서. 윤하늘은 그의 숙인 머리를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녀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육군본부. 충청남도 계룡대의 거대한 건물은 인제의 흙먼지와는 너무도 다른 낯선 공기로 가득했다. 윤하늘은 육군사관학교 전술교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녀의 레인저 스쿨 경험과 실전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녀는 이제 환자가 아닌 생도들을 가르쳐야 했다. 첫 수업날, 수백 명의 육사 생도들이 강당에 모였다. 그들은 실전에서 적을 사살한 레인저 출신 여군 교관이라는 소문에 흥분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진짜 레인저 맞대. 근데 간호장교라는데? 저분이 그 강 원사 구한분? 윤하늘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덤덤한 표정이었다. 제군들. 나는 제군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나는 제군들에게 살리는 법을 가르치러 왔다. 생도들이 의아해했다. 제군들은 장차 지휘관이 될 것이다.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는 승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부하들을 살려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KCTC에서의 교전 상황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인제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제군들이 지휘관이라면 무엇을 했겠나? 생도들이 저마다 대답했다. 엄폐 사격, 퇴각, 지원 요청. 윤하늘이 스크린을 껐다. 틀렸다.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부상자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지혈대를 감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허리춤에서 KO 권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그리고 그 옆에 지혈대를 꺼내 나란히 놓았다. 이것은 적을 죽이는 무기다. 그녀가 권총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내 전우를 살리는 무기다. 그녀가 지혈대를 가리켰다. 제군들은 이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적을 제압하는 레인저의 심장과 전우를 구하는 의무병의 심장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가 가르칠 전술의 전부다. 그날 육군사관학교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다. 여자는 의무실에나 있어라는 말은 육사에서 가장 모욕적인 단어가 되었다. 3개월 뒤, 윤하늘은 완전히 교관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그녀는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김민준 중위와 부사관의 퇴원 소식을 듣고 마지막 병문안을 갔다. 병원은 놀라울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아니, 이게 무슨... 병원 로비에 백호 여단 7중대 대원 전원이 전투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 맨 앞에 완쾌한 김민준 중위와 부사수가 서 있었다. 대위님, 오셨습니까? 퇴원 하신 겁니까? 네. 오늘부로 퇴원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쩐 일로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김중희가 무언가를 망설였다. 그때 그들 뒤에서 가장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강태식 원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윤하늘이 제출한 강 원사 역시 피해자라는 진술서와 그가 부하들을 구하려 했던 정상이 참작되어 감봉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끝났었다. 그는 여전히 7중대의 행보관이었다. 강 원사님. 강 원사는 아무 말 없이 윤하늘 앞에 섰다. 그는 그날의 빚을 갚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그 여군 장교에게 자신의 20년 군 생활 전부를 걸고 경의를 표하기로 했다. 전 대원. 강 원사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 전체를 울렸다. 윤하늘 대위님께 대하여.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은 KCTC의 그날처럼 윤하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편견이 없었다. 오직 전사에 대한 존경만이 가득했다. 경례, 충성, 7중대 전원이 그리고 강태식 원사가 병원 로비가 떠나가라 외쳤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군이나 간호장교가 아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지휘관에게 바치는 특전사의 가장 진심 어린 그리고 마지막 경례였다. 윤하늘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답례했다. 그녀의 심장은 그날의 전장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다.